안녕하세요. JD 부장구의 소장 조동입니다. 오늘은 애플의 투자 의견 중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23일 활력 시황입니다. 2023년 5월 JD 부장부터 24기 공지를 합니다. 주식 강의인데요. 5월 29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강의 접수를 일주일간 강의 접수를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돈은 그냥 투자하시고 큰 돈을 굴리실 때는 정확한 최신 버전 매뉴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JD 부자연구소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미 부채 한도 재협상 임박, 채권 떨어지고 달러 올라가고 주식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50%, S&P 500 지수가 0.02% 올랐으나 다우존스 지수는 0.42%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좋고 다우는 안 좋은 주식시장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애플의 투자 의견 중립. 지난주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과 파월 현 연준 의장의 만남이었는데요. 여기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의 중단 발언을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중단 발언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졌죠. 이유는 부채 한도 협상 결렬 소식 때문인데요. 그러나 다시 부채 한도 협상은 시작되었고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중단 발언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유는 미국의 지방은행 위기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정도로 지방은행의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위기는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미국의 지방은행 위기의 대표 은행인 팩웨스트 은행이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지방은행 주가를 주시해야 합니다. 만약 지방은행의 주가가 급락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지방은행의 위기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지방은행의 주가 급락은 금리 인상 중단에 이어 금리 인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요즘 주가는 양극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나스닥은 올랐는데 다우존스는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중에서도 빅테크와 AI 관련 주식이 특히 나스닥을 견인했습니다. 빅테크가 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강한 빅테크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는 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소형주 주가는 맥을 못 춥니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 대출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따라서 대출 금리가 오르고 현금이 마르고 결국 인력을 감원해야 합니다. 게다가 새로운 개발 시도도 어렵죠. 그리고 돈이 되는 사업 위주로 해야 합니다.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나 빅테크는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타격이 덜합니다. 심지어 애플은 금리 인상기 와중에도 현금이 많아서 4천억 불의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안전자산은 오히려 빅테크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로 인한 빅테크의 성장성인데요. 챗 GPT발 AI의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구글에서는 바드를 내놓으며 맞불을 놓았고요. 아직은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면 챗 GPT의 어플리케이션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젠 전기차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AI로 옮겨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관련 주식들의 폭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챗 GPT의 생성형 AI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엔비디아의 H100 칩은 개당 6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이 최소 1만 개 정도 돌려야 생성형 AI 버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스타트업은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는 생성형 AI를 만들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이죠. 이 정도의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빅테크죠. 결국 빅테크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주요 헤지 펀드들은 올해 1분기 구글 MS 주식 집중 매수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의 퍼싱 스퀘어를 비롯한 헤지 펀드들이 AI 관련 빅테크 주식들을 1분기에 집중 매수했습니다. 1분기를 지나 2분기인 현 시점에도 AI 관련 주식들은 뜨겁게 오르고 있습니다. 루프캐피탈 애플 2분기 전망치 이하 중립 하향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애플이 0.51% 하락했습니다. 루프캐피탈의 투자 의견 중립 때문인데요. 애플의 5월과 6월 출하량 감소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플은 8월이 되면 주가가 오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아이폰이 9월에 출시되기 때문이죠.
결론입니다. 저는 주가를 전망하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측해서 하는 투자는 항상 망하기 때문입니다. 예측해서 망하는 이유는 제가 시장보다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1등을 정해주면 그때 바꿔도 늦지 않습니다. 시장을 따라가는 투자가 내 뇌피셜로 하는 투자보다 실패 가능성을 훨씬 낮춰줍니다. 이유는 시장은 실제 돈을 투자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미국의 내수가 중요한 이유. 세계의 기축통화는 달러입니다. 미국 물가고에 2경 넘는 가계부채, 4경 헤매는 정부부채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의 부채가 4경을 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절대 디폴트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디폴트를 내는 순간 세계는 공황에 빠지고 미국은 달러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의 힘은 달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러의 힘은 아이러니하지만 천문학적인 빛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달러는 미국의 연준이 컴퓨터로 숫자만 치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빛에 대한 이자도 컴퓨터 자판만 치면 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이 기축통화 지위를 갖고 있는 한 돈이 모자랄 일은 없기 때문이고 디폴트도 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달러를 풀어 세계의 GDP를 끌어올렸습니다.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가져가느냐가 그 나라의 GDP 상승률과 관계가 있습니다. GDP 상승에는 내수도 있고 수출도 있는데 왜 수출일까요? 내수는 자국의 부채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프라 투자, 주택 건설 등이 늘어나면 가계부채, 정부부채 등이 늘어납니다. 부채가 늘어나면 국제적으로 그 나라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수로 GDP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수출에 달러를 벌어들이면 이러한 신용등급의 하락 위험 없이 GDP를 늘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빚을 아무리 늘려도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미국은 누구에게 달러를 줄 것이냐에 따라 발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의 산유국들은 미국 최대의 수출 국가였습니다. 미국은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해 달러를 세계에 풀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은 미국에게 받은 달러를 미국이나 유럽의 글로벌 은행에 맡기고 글로벌 은행은 세계의 기업이나 나라에게 돈을 빌려주며 달러를 퍼뜨렸던 것입니다. 한국도 사우디 등 중동 국가의 원자력 발전소, 항만, 배수로 건설 등을 하면서 오일머니를 가져온 것도 이러한 달러의 흐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달러의 흐름은 미국의 셰일가스가 발견되기 전까지의 일입니다.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발견되고 미국은 더 이상 중동의 석유를 사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셰일가스를 수출하며 최대 수입국에서 최대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은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의 산유국에 달러를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우디 등은 중국에게 석유를 팔면서 위안화 결제를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우디와 미국이 멀어지는 이유는 미국이 중동에서 석유의 수입을 끊어서입니다. 그렇다면 천문학적인 부채를 가진 미국 정부는 달러가 아니라면 석유가 아니라면 달러를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결국 미국의 달러는 내수 소비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당시 미국은 4조 달러를 내수 부양에 써서 경제를 살렸습니다. 너무 많은 달러를 풀어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연준은 금리를 올려 달러를 회수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석유를 사옴으로써 달러를 풀던 것을 이제는 내수 소비만으로 달러를 풀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소비를 안 하고 저축을 하면 세계는 달러가 돌지 않아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그래서 포스트 오일 머니 시대 이후에는 미국의 내수 소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은 내수 소비를 중국의 견제에 쓰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칩스법, IRA법 등으로 미국의 공장을 짓도록 함으로써 중국과 친환경, 반도체, AI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더 심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인건비인데 미국의 공장을 지속적으로 짓다 보니 인력이 모자랍니다. 따라서 수입 물가는 떨어져도 인건비 실업률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앞으로 리쇼어링 등을 통해 미국이 첨단 반도체나 배터리나 AI의 허브 같은 것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삼성전자, TSMC 등을 비롯한 첨단 기업들이 달려가 공장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내수 소비로 가장 수혜를 본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미중 전쟁 와중에도 미국의 교역량이 늘어난 것은 미국이 중국의 상품을 많이 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의 거부감은 없습니다.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로 만든 질 좋은 상품을 달러라는 종이를 찍어 중국에 줬기 때문입니다.
옛날이라면 금을 주고 사왔겠지만 지금은 금이 아닌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종이를 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도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금융 제재를 통해 순식간에 휴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심한 지금 중국의 저렴한 소비재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미국이 환영할 일입니다. 다만 미국의 패권이 흔들릴 만한 기술을 중국이 가져간다면 미국을 넘어 중국이 넘버원이 될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 지위를 중국에 넘겨줘야 하고 미국은 디폴트를 맞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세계에서 쓰지 않는다면 천문학적인 빚 때문에 미국의 신용등급은 강등을 맞게 됩니다. 미국이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한국이 미국에 수출을 할 때 달러를 받는 것보다는 금과 같은 믿을 수 있는 통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미국의 금은 세계로 유출될 것이고 조만간 미국은 더 이상 신용도 있는 통화나 금이 없어 디폴트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미중 전쟁은 중국이 미국에 도전할 만한 기술을 막는 것에 몰려 있습니다. 석유를 통한 달러의 흐름이 막힌 이때 미국의 내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미국의 내수를 장악하면 그 기업의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1분기 미시장 점유율 11% 금접, 사상 최고 실적 달성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현대차는 2023년 1분기 미국에서 가장 사상 최고치인 10.7%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2023년 초부터 5월 23일까지 무려 32%나 주가가 올랐습니다. 즉 미국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중국에서는 죽을 쓰고 있지만 미국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현대차 주가에는 더 중요한 것이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은 디폴트를 낼 수 없으며 패권을 내줘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집요하게 중국을 견제할 것이고 그로 인해 미국의 내수시장은 더 커질 것입니다. 미국의 내수시장을 장악하는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구도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애플의 투자 의견 중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연구소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